네, 소개받은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문규학입니다. 저희 세션의 제목이 창업 강국 벤처 생태계 조성 이런 거창한 세션인데 사실 여기 계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정신이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의 일들에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거창하지만 자기들이 느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느낀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제가 기조 발제를 하고요. 앉아 계신 순서대로 각자 10분씩 기조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조 발제할 내용은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뭐 생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태계 이야기는 벤처 생태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한 10달 정도 됐는데 제가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하루에 한 50건 정도의 기사가 창조경제, 벤처 생태계에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 있는 현실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왠지 좀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해당 부처 공무원분들한테 창조경제 개념이 뭐냐라고 묻는 것 그런 공허함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허함은 약간 또 다른 공허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를 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제의 많은 부분들이 규제 관련돼서 그다음에 새롭게 자금이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조성돼 있는 벤처 투자 자금이 9,500억이에요. 이게 작년에 한 5천억밖에 안 됐는데 거의 2배가 늘은 상황. 그다음에 인력을 양성하자, 창조적인 인력을 양성하자. 그다음에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뭐 코넥스 시장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 기술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허함의 본질을 보니까 단기적인 문제에 굉장히 몰두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문제가 고민인데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사람들이 갑자기 창의적이지 않다가 탁 자고 일어나면 확 창의적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력 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긴 로드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본시장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창의를 외친다고 해서 창조를 외친다고 해서 갑자기 주식시장이 옳거니 오늘부터 상종가 잘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기술이라는 건 어찌 보면 세월의 흐름이 쌓여져야 나오는 게 기술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고 단기적인 문제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공허함이 더 짙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 그림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죠. 여러분 르네상스라는 개념이 뭡니까? 르네상스는 핵심이 모방이에요.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1400년, 5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갖고 와서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건 그냥 우리가 그냥 툭 말로 뱉어놓고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면 창조 경제 혹은 벤처 생태계 문제가 이렇게 절박한 과제일까요? 노키아는 5년 전에 핀란드 전체 경제의 30%를 차지했어요. 핀란드 전체 기업의 법인세의 20%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노키아가 지금처럼 될 거라고 예측한 5년 전에 그렇게 예측하신 분 여기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노키아뿐 아닙니다. 근데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의 몇 프로인지 아세요?
35%입니다. 우리나라 GDP 비중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삼성이에요. 어떤 미래학자는 삼성은 5년 안에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과격하게 주장하면서 삼성을 경종을 일으켜서 삼성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노력일 수 있겠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2028년에 우리나라의 사회상에서 어떤 모습이 있을 거냐면요. 인구의 50%가 리타이어를 합니다.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아무런 직업이나 직장을 가지지 않는 은퇴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그들이 쓰던 비용의 40%를 은퇴를 하면 줄입니다. 2028년에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절박한 문제 아닐까요? 근데 이 절박한 문제를 푸는 것이 과연 풀기 위해서 이렇게 거대 담론을 그냥 개념만 자꾸 이야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래서 답은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200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지금 벤처기업을 하고 만약에 계신다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면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물론 미국에는 페이스북도 있고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 가서 하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하셨을 때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200조까지 한번 가보겠다.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저는 1조짜리 200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지난 10수년 동안의 한국의 벤처 생태계에서 그런 회사들이 나왔거든요. 네이버가 그랬고 다음이 그랬고 넥슨이 그랬고 NC소프트가 그랬고 휴맥스가 그랬고 예전에 미래산업이 그랬고 대덕전자가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몇몇 부품 소재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비오가 핀란드의 노키아가 거의 망해가면서 노키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조그만 벤처 기업을 만드는데 그것의 가장 큰 스타가 앵그리버드를 만든 로비오잖아요. 로비오가 과연 노키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느냐? 저는 대신할 거라고 봅니다. 왜? 로비오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 로비오는 오픈 마인드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협력을 심지어는 한국 기업하고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조성은 그리고 창조 경제의 문제는 스타트업 그리고 한국 경제의 미래는 스타트업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경남 창녕에 가면 우포라는 늪이에요. 세계의 늪을 관장하는 기관 람사스에서 최고의 늪지다라고 해서 인정을 해준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 우포 늪을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는 유일하게 한 노력은 여기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식물들이 자생적으로 클 수 있게 도와준 거죠. 인간이 들어가서 이거 짓고 저거 짓고 물길 내고 뭐 파내고 다시 이쁘게 조성하고 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게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생태계의 주역들이세요. 혹시 또 여러분들도 생태계의 주역들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태계가 잘 조성됐으면 좋겠고 아마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하려고 한다면 저런 산을 넘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막막합니다. 지금 저기서 저렇게 저 걸음걸이로 걸어가가지고 넘기가 좀 힘들겠죠. 하지만 그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믿고 또 이 앞에는 그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주인공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